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당신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결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묻겠습니다. 당신은 운명을 믿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었다고 탓하고 잘 될 때는 복이 따랐다고 안주하는 그 나약한 변명 말입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운명에 내 삶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공을 두고 기적이라 말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기적을 현실로 만든 끈질긴 습관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병철, 한때 세상은 저를 삼성의 창업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게 삼성은 기업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여 만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막혀있는 듯 답답합니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을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돈과 사람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집의 심장입니다. 동양 풍수에서는 부엌을 화호라 합니다. 불은 생명을 만들고 복을 부르지만 불이 흐트러지면 불운이 스며듭니다. 과학도 말합니다. 뇌는 작은 습관 하나로 구조가 바뀐다고요. 즉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부엌 속에 숨겨진 6가지 저주받은 물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상징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 속 사소한 것부터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이 그리고 운명의 본질을 꿰뚫어 본 한 노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젊은 청년 민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죠. 목이 타도록 갈증이나 물을 마시려던 순간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냉장고 문 가득 붙어있는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배달 전단지, 카드 결제 고지서,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그리고 이번 달 납부일이 적힌 붉은 숫자들. 그는 무심코 생각했습니다. 내일 월급이 들어오면 갚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그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는 나는 늘 부족하다는 낙인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숫자는 빚이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 빚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등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눈에는 저것들이 그저 종이 쪼가리로 보이는가? 놀라 돌아보니 바로 그가 사는 건물의 주인이자 이웃으로 알려진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눈엔 저것들이 이 집은 가난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주문서로 보이는군.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란 집안의 곡식 창고요. 생명을 지키는 보급소일세. 그곳에는 맑은 기운이 흘러야 돈도 머무는 법이지. 그런데 자네는 그 신성한 곳에 나는 부족하다는 주문을 붙여놓고 매일 스스로에게 가난을 암시하고 있네. 그 순간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불안은 늘 돈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종이들이 자네의 의식을 잠식하네. 인간의 뇌는 반복된 자극에 의해 현실을 만든다네. 그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프라임 효과일세. 자네가 가난을 생각하면 뇌는 가난을 준비하지. 이병철은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젊은 시절 깨달은 진리였지. 인간은 자신이 바라보는 곳으로 걸어간다. 그러니 냉장고 문을 깨끗이 지우게, 그 자리에 목표를 적은 하얀 종이 한 장을 붙여두게. 나는 풍요롭다는 마음이 습관이 되어야 진짜 풍요가 찾아온다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고지서를 떼어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차를 마시던 중 노인이 아주 오래된 사기 그릇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쪽에 금이 간 흰색 사발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전쟁 직후 나는 이 깨진 그릇으로 밥을 먹었네. 그때는 가난이 몸에 배어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네. 내가 매일 이 금간 그릇으로 밥을 먹는 건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었어.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패배의 생각이 내 밥상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깊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야. 하늘이 내게 복을 주어도 담을 수 없는 마음의 구멍일세. 풍수에서는 그릇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곧 복이 새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며 금이 간 그릇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도 금이 가기 시작하지. 노인은 그날 금이 간 그릇을 마당 돌에 내리쳐 부젅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내 안의 가난도 깨졌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낡은 그릇을 모두 버리고 새하얀 그릇 하나를 꺼내 밥을 담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이병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흘러드는 법이지. 그릇을 바꾸는 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다. 나는 더 나은 삶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이네. 며칠 뒤 민주는 다시 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죠. 그는 식탁 위를 살피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했는데도 부엌 어디에도 칼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표정을 짓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날마다 칼을 꺼내놓고 살고 있지. 나도 예전엔 그랬네. 하지만 이제는 칼을 보이지 않게 두지. 그는 서랍을 열어 깨끗이 닦인 칼들을 보여주었다.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천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풍수에서는 칼을 살기사치의 상징이라 하지. 그것이 드러나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갈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함께 끊어진다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찔렸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말로 사람을 베는 듯한 냉소와 공격적인 태도로 동료들과 부딪히곤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런 그의 생각을 읽은 듯 이어 말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칼만 감춰서는 안 된다. 진짜로 감춰야 할 것은 마음속의 칼이지. 말로 남을 베고 시선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잘라내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병철은 그 장면을 회상하며 천천히 말했다. 삼성의 창업 초기 나는 자주 화를 냈다. 계획이 어긋나면 참지 못했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네. 칼날을 세운 조직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부터 내 책상 위에는 절대 날이 선 물건을 올리지 않았지. 대신 부드러운 붓과 종이만 두었네. 그건 내 마음의 나를 닦는 수련이었네. 노인은 칼을 서랍 속에 조심스레 넣으며 덧붙였다. 매일 칼을 쓰고 닦고 제자리에 두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일세. 칼날을 닦을 때마다 오늘 나는 분노를 닦는다고 생각해보게.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게나 꽂혀있던 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씩 닦아 넣으며 왠지 모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민주는 노인에게서 또 하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자네 집에 쓰레기통엔 뚜껑이 있나? 뜻밖의 질문에 민주는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집 쓰레기통은 언제나 입을 벌리고 있었고 냄새가 자주 났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집안의 재앙이 자라는 자리일세. 부엌은 복이 머무는 창고인데 악취가 퍼지는 곳이면 복이 떠나지.
풍수에서는 쓰레기통이 뚜껑 없이 열려 있으면 재물이 새어나가고 불운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악취는 결국 관리되지 않은 생각과 같다네. 머릿속에 불평, 미움, 게으름이 썩으면 삶 전체가 탁해지지. 쓰레기통을 닫는다는 건 내 부정적인 생각에 입을 닫는 것과 같아. 그는 이어 과학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냄새 속의 세균과 암모니아는 인간의 신경을 자극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네. 냄새 하나가 하루의 감정선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 매일 뚜껑을 닫고 하루에 한 번은 비우게. 베이킹소다나 귤 껍질로 냄새를 없애면 좋네. 그러면 그 작은 행위가 정리, 깨끗함, 편안함, 명료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쓰레기를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 생각도 늘 더러웠던 거야. 그는 집에 돌아와 쓰레기통을 깨끗이 닦고 새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사라지자 마음이 맑아졌고 머릿속의 복잡함도 희미해졌습니다. 이병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쓰레기를 다스리는 자가 생각을 다스린다.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자만이 운명을 바꾼다. 민주는 어느 날 노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싱크대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하얀 행주와 비누향이 은은한 수세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문득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눅눅하고 쉰 냄새가 나는 수세미, 탁한 물, 미끄러운 싱크대.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집의 수세미는 무슨 색이던가?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걸로 닦으면 더러움만 옮겨가네. 사람도 마찬가지야. 탁한 마음으로 세상을 닦으려 하면 결국 자신이 더러워지지. 잠시 후 이병철은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그 원리를 수없이 보았네. 부패한 사람과 손잡으면 결국 나도 썩기 시작했지. 더러운 수세미로는 맑은 그릇을 만들 수 없었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늘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던 친구들, 끊지 못한 모임들, 그것들이 내 인생의 더러운 수세미였구나.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행주는 마음의 연장이지. 마음이 맑으면 손도 맑고 손이 맑으면 그릇도 빛나네. 풍수에서도 더러운 천은 복을 막는다 했지. 한 달에 한 번은 수세미를 바꾸고 일주일에 한 번은 끓는 물에 삶고 햇볕에 말리게.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기운을 새로 고치는 의식일세.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 낡은 수세미를 버리고 새 것을 꺼냈습니다. 맑은 물로 헹구자 거품이 피어오르고 마음의 탁함이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병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쓰는 도구의 수준만큼 성장하네. 낡은 수세미를 고집하면 낡은 마음에 갇히게 되지. 새로운 수세미를 드는 건 선언이야. 나는 깨끗한 삶을 살겠다. 깨끗한 집은 맑은 마음을 만들고 맑은 마음은 복을 부르네. 집이 맑으면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운명이 맑아진다네. 어느 아침 민주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안쪽에는 까맣게 변한 채소와 썩은 반찬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버리면 되지. 그러나 그날 밤에도 그 냄새는 여전히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지못해 정리를 시작하자 현관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어떤 냄새가 나던가. 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오래된 음식이 있어서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자네가 버리지 못한 과거의 조각일세.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병철은 그 장면을 회상하며 말했다. 썩은 음식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네. 마음속 미련과 후회, 분노의 잔재이지. 풍수에서는 냉장고를 복의 창고라 한다네. 그곳이 썩으면 복이 막히고 새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네. 노인은 상한 음식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이건 자네의 슬픔, 저건 자네의 실패, 그리고 이것은 미련이네. 사람의 인생은 냉장고와 같지.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오네. 그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심리학에서도 말하네. 오래된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사는 사람은 뇌가 늘 긴장 속에 있다네. 마음이 지치고 피로가 쌓이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늘 후회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노인이 말했다. 그건 썩은 반찬을 다시 데우는 것과 같네. 과거는 이미 상했어. 비워야 새 기운이 들어오지. 이병철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 역시 실패한 사업을 3번 정리했네. 사람들은 아깝다고 했지만 비워야 새 길이 열리네. 냉장고가 가득하면 신선한 공기가 흐를 수 없지. 그날 밤 민주는 남은 음식을 모두 버리고 냉장고를 닦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대신 새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병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내일을 맞이할 자리가 없다. 냉장고를 비우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인생의 새 장을 여는 의식이네. 냉장고가 맑으면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운이 들어오지.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일세.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6가지 물건을 기억하십니까? 냉장고에 붙은 빛 독촉장, 금이 간 그릇, 드러난 칼날, 뚜껑 없는 쓰레기통, 더러운 행주, 그리고 썩은 음식. 겉으로는 단순한 생활의 흔적 같지만 그 속에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6가지 나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종이는 불안의 주문이었고, 깨진 그릇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었으며, 드러난 칼은 분노와 조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뚜껑 없는 쓰레기통은 어지러운 생각, 더러운 수세미는 오염된 인간관계, 썩은 음식은 버리지 못한 과거의 미련이었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부엌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부엌이 혼란스러우면 인생도 흐려지고 부엌이 맑으면 삶도 맑아집니다. 풍수에서는 맑은 기운이 복을 부르고 탁한 기운이 화를 부른다고 합니다. 과학 또한 말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뇌의 구조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든다고요. 결국 우리의 손끝 하나, 정리하는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냉장고의 종이를 떼어내고 금이 간 그릇을 버리고 칼을 제자리에 넣고 쓰레기통에 뚜껑을 덮고 오래된 행주를 바꾸거나 냉장고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부엌을 닦는 손, 깨끗한 물로 그릇을 씻는 손, 낡은 것을 비우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 손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손입니다. 오늘 당신의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지럽던 마음을 정리하고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복권이 아니다. 운명은 매일 닦아내는 습관의 거울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하늘 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